자, 그리고 4번. 무대 연기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기하라. 연기 템포는 배우가 아니라 편집실에서 조절한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숨을 쉰다. 원하는 감정이 깃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쓴다. 머뭇거릴 필요가 있다면 머뭇거려라. 충동이 있다면 충동에 맡긴다. 맞고 안 맞고 좋고 나쁘고는 감독의 판단에 맡긴다. 배우의 일은 충동대로 행하고 감독의 가이드 안에서 또 충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연기 연습도 사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배우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주고 이렇게 충분히 연습실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많은 연습이 그렇죠. 그래서 배우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아무리 늘어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공연 직전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한 것들을 가지고 야 이걸 좀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댄스 타이트하게 압축시켜서 보자. 어차피 요 과정은 우리가 다 인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과정이니까 요걸 압축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자. 그래야 관객이 집중적으로 우리 걸 볼 거 아니냐. 왜냐면 2시간 넘으면 1시간 반이 넘어가면 오줌 마려워서 우리 연극을 볼 생각도 못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길게 연습하고 충분히 포즈를 두고 충분히 연습한 것을 압축하는 시간을 막판에 갖고 그게 이제 공연 때 쫙 힘있게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극 연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영화는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습실에서 영감적인 연습을 한 몇 번의 어떤 그런 모먼트처럼 그렇게 촬영을 하면 편집실에서 전체의 호흡으로 그걸 착착착착착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정을 하나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착착착착 편집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런 속도로 편집되어 있다고 해서 연기도 그런 속도로 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잘못된 거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발동을 거셔도 되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편집실에 가서 편집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감독의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은 자기가 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동이 충분히 생성될 때까지 배역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시간을 누린다. 그걸 누리는 것, 자기 시간을 누리는 것을 촬영 현장에서는 버텨 이렇게도 얘기하죠. 충분히 자기의 어떤 시간을 버텨내고 충동을 견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필요하죠. 카메라가 갔다 또 내게로 와야 하니까. 목소리 전달, 보이스 프로젝션,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달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저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거리감은 가져야 되지만 볼륨 자체는 그렇게 커져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바스트 샷이나 미디엄 샷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야 빨리 와! 라고 멀리 줄 수는 있지만 야 빨리 와! 라고 크게 소리를 쳐서는 이 바스트 샷이나 미디엄 샷이 좀 어긋날 때가 많죠. 그건 감독이 아마 알려줄 거예요. 자, 대사를 하다 보면 상대 배우와 대사 속도나 힘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감독의 지시가 없는 한 자기 페이스와 에너지를 지켜야 한다. 자기가 여러분 문득 연기를 하다가 아마 제가 이렇게 번호 매겨놓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나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흔히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하고 자꾸 템포가 비슷해져요. 그게 아니라 상대가 빠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상대가 느리게 얘기하면 좀 빨리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템포가 달라야 편집점이 생기고 영화가 재미가 있죠. 서로 빨리빨리 얘기하면 빨리빨리 얘기하는 대화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말투를 바꾸는 문제. 특정한 말투, 예를 들어서 사투리, 틱 등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기에 쓰는 전체 에너지의 50%는 이러한 말투에 신경 쓰는 데 소모될 것이다. 뭐 특별한 말투나 틱장애나 사투리나 이런 거 쓸 때는
충분히 연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된 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되죠. 카메라 앞에서는 실험 안 돼요. 배우는 자기에게 익숙한 말투가 있다. 연기할 때마다 자기 말투가 나오는 것은 아마추어다. 하지만 특정한 말투가 필요할 때 이러한 자기 말투를 약간 과장해서 표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말투를 연습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연기할 때마다 자기 똑같은 말투가 나오는 사람은 자기 어떤 습관을 근본적으로 한번 자기가 관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서 명상도 하고 어떤 다른 것들, 자기 생활의 궤적을 바꿔서 그런 말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죠. 말투는 어디까지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표현만 하면 그 말투에 옷을 입는 건 이런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연기자와 음향 녹음. 감독에 따라서 깨끗한 대사 전달을 특히 강조하여 생활 소음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경우와 자연스럽게 병치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 대화도 대사가 이렇게 겹치는 걸 좋아하는 배우가 자연스럽게 감독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감독이 있고, 편집을 생각해서 상대방 대사할 때는 내 대사가 겹치지 않게 딱딱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방송은 내가 웃음을 웃더라도 상대 배우가 말이 끝나고 웃고 내 대사는 상대 대사가 겹치지 않기를 바라죠. 어떻게 끊어질지가 모르니까. 이건 이제 감독 스타일에 따라서 그 판단해 볼 수 있죠. 감독의 전작을 한번 보면 감독이 요렇게 편집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 감이 나올 거예요. 가급적 문 여닫기, 수저 운영 등 이렇게 생활 소음과 대사가 겹치지 않게 하고, 상대 배우와 대사가 겹치고 안 겹치고는 무대에서는 우리는 겹치죠. 막판에 이걸 쭉 압축시키면서 겹치죠. 그러나 심지어는 작가가 표시하기도 하고 겹쳐달라고. 네,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러냐 안 그러냐는 이제 감독의 판단에 우리가 맡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싱크 ADR 는 촬영이 끝나고 한 길게는 반년 후에 녹음할 때도 있는데, 그때 연기감을 찾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읽고 앞에 연기도 다시 해보고 하면서 ADR에 임해야 되겠죠. 정리하는데 벌써 50여 분이 걸렸네요. 자, 오늘 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영어니까. 항상 배열을 비치는 조명은 세 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정면에서 오죠. 그것은 이제 주광원이라고 하고 키라이트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라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오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사이드 라이트, 측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가 없으면 얼굴에 은은한 어떤 그런 게 안 생겨요. 그래서 후면광도 하나 오죠. 그래서 창문 앞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창문 앞에 앉아있으면 창문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 뒤통수를 비치죠. 그리고 방에 조명기가 켜 있으니까 얼굴을 비칠 수가 있죠. 창문에서 들어온 빛이 바닥에 반사돼서 그 사람한테 다시 비치면서 사이드 라이트를 이제 만들어 주죠. 자, 이런 것들을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기자 동선에 관한 것들입니다. 연기자 동선.